여기서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혹은 좌측 하단에 런 원스. 자, 빠르게 1, 2, 3, 4, 5 실행됐어요. 돌아오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프로세스가 5개가 동시에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작업이 끝났죠? 5개 이미지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king dreams. 안녕하세요, 프로공입니다. 오늘부터는 캔바 그리고 메이크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웨비나를 하면서 이런 캔바를 사용하게 됐는데 은근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웨비나를 준비할 때 항상 영상, 오프닝 영상 그리고 공지를 할 때 웨비나 썸네일 등 매번 새로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릿, 캔바에서 지원하는 템플릿 기능과 그리고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시면 썸네일과 영상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까지 한 번에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플릿에 대해서 우선 배워보고 그리고 썸네일 자동화하는 방법 그리고 캔바를 통해서 영상을 자동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강의는 캔바 유료 버전, 최소 프로 버전 이상에서 따라하실 수 있으니 한번 캔바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하셔서 프로 버전으로 따라해 보시면 썸네일 그리고 영상 자동화가 가능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바에서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SNS 포스팅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 기존에 주어진 템플릿으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캔바 템플릿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캔바에는 템플릿과 브랜드 템플릿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은 하나의 브랜드 요소를 통합한 맞춤형 디자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SNS 포스팅 템플릿 또는 이렇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템플릿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생성하실 때 쉽게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템플릿은 뭐냐면 이제 일반 템플릿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팀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다른 팀원들과 공유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쉽게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렌드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오토필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토필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데이터를 매핑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정의하신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의 슬라이드를 CSV 또는 엑셀 파일을 매핑해서 대량의 디자인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캔바를 통해서 우선 화면에서 템플릿과 블렌드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캔바 메인 화면에서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템플릿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준비한다고 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한번 다시 끄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좋네요. 혹은 간단하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첫 슬라이드를 한번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템플릿이 보이시면은 선택하시고 Customize this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그럼 새로운 디자인이 바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 하나만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선택해서 지우고 첫 슬라이드 이 부분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디자인을 만든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작은 제목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발표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브랜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오토필 기능을 사용을 가능한 브랜드 템플릿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 오토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CSV 또는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한 CSV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그럼 이렇게 제가 CSV에서 타이틀과 서브타이틀 한번 준비해 뒀습니다. 데이트도 있는데 우선 데이트는 무시하고 일단 한번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Connect Data, 그래서 타이틀로 매핑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타이틀로 변경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소제목 또 Connect Data 하셔서 서브타이틀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경된 게 보시죠? 그래서 Continue 하시면은 이렇게 10개 슬라이드가 준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e 10 Design을 클릭하시면은 새 창이 열리면서 조금 텍스트가 망가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10개의 슬라이드를 한 번에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디자인 나쁜 것 같아서 다른 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텍스트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여백을 두면은 제목이 길더라도 줄바꿈이 되지 않고 가운데 맞춰서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텍스트도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한글 폰트를 찾으셔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폰트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Generate 10 Desig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이어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뒤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단축키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서 포지션 그리고 레이어 하시면은 텍스트가 아까 전에는 이 이미지보다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드랍 하셔서 이미지보다 텍스트 혹은 서브타이틀이 항상 위에 존재하도록 합니다. 이미지가 제일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가 그 위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닫고 다시 오토필 가서 Generate 10 디자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가 위로 반영된 게 보이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조금 단점이 있지만 다른 디자인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서치해서 뭘로 해볼까요? 자, 프리젠테이션 한번 쳐볼까요? 아니면 오프닝 이렇게 해볼까요? 오프닝.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다시 Customize this template. 그리고 저희는 첫 슬라이드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위에 거는 날짜로 하고, 여기는 소주제, 주제, 소주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줄바꿈이 되면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텍스트 컬러도 조금 겹치면 안 예쁠 것 같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정도는 괜찮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한번 이펙트를 넣을게요. 이펙트를 해서 아웃라인을 넣으면 좀 글씨가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여백이 있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날짜, 그리고 여기는 소주제, 여기는 메인 주제 한번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데이터 오토필, 혹은 이게 보이지 않으시면은 앱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토필을 서치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SV, 준비하신 CSV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제 매핑을 할게요. 여기서 일단 주제, 컨택트, 타이틀, 그 아래 소주제, 커넥트해서 서브타이틀, 여기는 날짜를 한번 매핑해 봅시다. 날짜, 데이트.
자, 그리고 Continue. 그 10개가 또 준비됐죠. Generate 10 Design. 하시면 주간 리포트, 월간 성과 보고서 등등 이렇게 한 번에 대량의 페이지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서 좌측에 있는 데이터 오토필 혹은 왼쪽에서 앱스 그리고 오토필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CSV를 매핑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뜨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데이터랑 매핑을 하실 건지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신 다음에 다시 서브타이틀로 매핑할 거다 혹은 타이틀로 매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커넥트의 타이틀로 돼 있고 서브타이틀을 빼야겠네요. 서브타이틀이 두 군데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일단 디스커넥트를 하시고 다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이틀로 매핑을 합니다. 커넥트 타이틀. 화면에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매핑 돼야 되니까 데이터 오토필 커넥트 타이틀.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여기가 보라색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CSV 클릭하시고 타이틀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트 타이틀. 자, 이렇게 하면 보라색으로 변경되었죠. 그럼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 컨티뉴 그리고 10개를 확인하시고 Generate 10 Designs 하시면은 이렇게 예쁜 슬라이드가 한 번에 10개 준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이크에서 자동화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슬라이드를 다시 준비하신 다음에 데이터 오토필을 클릭하시고 커스텀을 클릭하십니다. 그 아래에 I've connect Canva to my data source 라는 걸 체크하시고 Continue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매핑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해드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핑을 할 거예요. 기존에 아까 CSV로 매핑을 하셨으면은 이 매핑이 남아있을 건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셨다면 이 매핑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필드를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친구는 타이틀이다. 이 친구는 데이터 필드 클릭하시고 서브타이틀이다. 혹은 여기 날짜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블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필드 클릭하시고 add new 클릭하시고 여기는 데이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뭐 대문자라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굳이 이렇게 서브타이틀 변경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소문자로 통일시키겠습니다. edit date 그리고 continue 하시면은 publish and activate가 있는데 여기서 이 템플릿을 브랜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 디자인이 브랜드 템플릿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서 클릭 한 번 더 하시고 보시면 이제 Share Brand 템플릿에서 다른 팀원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걸 닫고 보시면 이제 브랜드 템플릿 안에 오토필 예시라는 템플릿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메이크에서 가지고 와서 방금 CSV를 화면에서 매핑해서 만든 것처럼 이제 메이크에서도 자동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서도 가능합니다. 브랜드 템플릿을 만드셨다면 여기서 Use this brand template 클릭하시고 여기서 다시 오토필 그리고 CSV 그 데이터를 다시 클릭하시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메이크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선은 캔바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캔바를 자동화로 뭔가 구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유료 구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료 구독을 하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과 한번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계정이다 라고 하셨을 때 팀의 그 권한이 중요합니다. 관리자 또는 브랜드 디자이너 권한이 있어야 되니 계정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에서 연동할 때 필요한 API는 다음과 같습니다. 캔바에서 브랜드 템플릿 API랑 저희는 오토필 API를 활용해서 메이크 자동화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오토필 같은 경우는 1분에 10번 요청이 가능합니다. 템플릿 데이터를 확인하는 Get Brand Template Dataset API는 분당 1분당 100번까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든다고 했을 때 분당 10회까지 제약사항이 있으니 이 점 한번 고려하셔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캔바 모듈에서 브랜드 템플릿, 오토필 그런 모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애드 하신 다음에 캔바 찾아보시면 이미지 관련된 API 혹은 모듈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폴더는 있는데 다른 기능은 없단 말이죠. 브랜드 템플릿이라는 기능도 없고 오토필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선 API를 확인합니다. 캔바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은 브랜드 템플릿 기능과 오토필 기능 API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브랜드 템플릿에서 브랜드 템플릿을 가져오는 API 그리고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API 그리고 브랜드 템플릿 리스트 전부 다 조회하는 API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토필 기능도 Create Design Autofill Job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CSV 파일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API 하나 그리고 Get Design Autofill Job 디자인을 만드시면은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생성할 수 있는 디자인 요청을 한 그 태스크가 작업이 끝났는지 아니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Get Design Autofill Job API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물론 HTTP 모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고 한 땀 한 땀 하셔도 되는데 Make 모듈마다 뭐가 있냐면 이런 모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Make an API 콜이라고 해서 보통은 공식 커스텀 앱에 아래에 보시면 Make an API 콜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쉽게 커넥션을 연결하시고 파라미터 그리고 API URL만 입력하시면은 해당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 커스텀 앱에서 보이지 않는 모듈 하지만 이렇게 API는 지원하지만 커스텀 앱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모두 Make an API 콜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브랜드 템플릿을 가지고 오는 리스트 브랜드 템플릿을 통해서 제 캔바 계정에 템플릿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Make an API 콜에서 우선은 Add 커넥션 저는 이미 맺어져 있지만 한번 Add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뜨죠. 그래서 강의, 데모, 영상이라고 커넥션 이름을 짓고 그리고 Show Advanced Setting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Additional Scope 있죠. Additional Scope. 스코프이 뭐냐면 이 URL, 요 각각의 API를 접근할 때 필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래 스코프에다가 내가 어떤 API를 사용할 거다라는 정보를 입력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 이번 시나리오를 따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브랜드 템플릿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디자인을 생성하는 거, 그 디자인을 확인하는 거, 이렇게 4가지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복사를 하셔서 스코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시면 캔바 사이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 하기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바에서 로그인을 할 텐데 아래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보라색 버튼인 Allow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커넥션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고 조금씩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해당 API 페이지를 준비하시고 리스트 블렌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정보가 나오죠. 어떤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공식 모듈을 활용하기 때문에 HTTP 모듈로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Make on API Call, 캔바에서 지원하는 모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면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아마 URL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get 메서드에 api-canva.com rest v1 brand templat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면은 URL을 복사해서 넣으시는데 여기 적혀 있죠. api-canva.com rest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우시고 여기서 보시면 버전 1 슬래시 포함해서 슬래시 버전 1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메서드 요거는 HTTP 통신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이는 get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쿼리 파라미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다 생략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실행이 되었고 바디를 보시면 아이템이 나오죠. 저는 7가지의 지금 템플릿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토필 예시라고 해놓고 뷰 URL도 있고 크리에이트 URL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 URL을 복사 색창에서 붙여 넣으면 아이고 복사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 떼야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자, 제 블렌드 템플릿 URL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ake on API 코드를 통해서 다른 API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캔바 공식 문서를 보시면 엔터프라이즈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현재까지 테스트 해본 결과 유료 계정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캔바 프로 버전 이상만 사용하시면은 굳이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아니더라도 모든 API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템플릿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회하는 get brand template dataset 요 API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이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브랜드 리스트에서 혹시 쿼리 파라미터 변수에서 몇 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쿼리라는 파라미터가 있네요. 요게 검색어를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너무 많이 가져오면은 지저분하니까 쿼리 스트링에다가 add item, 쿼리, 그리고 저희 템플릿 이름인 오토필 예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토필 예시, 그리고 save, 그리고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실행.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만 가져온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어주고 그 다음번에 할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다시 API로 돌아와서 get brand template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고 이번에는 ID만 주면은 그 해당 브랜드 템플릿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API 주소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데 버전 1 앞에는 다 지워줍니다. 여기는 변수죠.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우신 다음에 변수를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조회한 부분에서 아이디가 있죠. 그 아이디를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get 메서드 그대로 두시고 저장을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하면 여기선 리스트로 가지고 왔고 다음번에는 요 하나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이 어떤 데이터, 아까 전에 저희가 저장했던 타이틀, 서브타이틀, 그리고 날짜, 데이트, 어떤 데이터 매핑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API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URL 있죠.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다 똑같고 뒤에 데이터 셋만 추가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시 실행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캔바를 조회, 그리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템플릿을 조회, 그리고 그 템플릿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왔죠. 저희가 아까 전에 매핑했던 타이틀은 텍스트로 넣어야 돼, 서브타이틀은 텍스트로 넣어야 돼, 데이트도 텍스트로 넣어야 돼 라는 이런 정보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API로 오토필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맞추고 저장. 그래서 이 기능은 이렇게 적어두죠. 캔바 블렌드 템플릿 조회 기능이라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제 브랜드 템플릿을 쉽게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요거를 두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토필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PI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토필 기능 문서가 있어요. 방금 하신 거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토필 같은 경우는 조금 정보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get이 아니라 post입니다. pos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수를 입력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쉽게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st고 autofill이라는 걸 입력하면은 뭔가 생성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성 요청을 하고 값을 받을 때 잡 ID, 뭔가 프로세스가 돌고 있다는 거죠. in progress.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은 뭔가 success, 그리고 실패하면은 failed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 ID, 이 친구가 내가 캔바한테 야 이거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알았어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라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받고 get design autofill 잡에서 아이디를 주면은 잡 아이디, 그러면은 이제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API, 이렇게 두 가지의 세트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쉽게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try out. 그래서 여기서도 테스트가 가능하니 여기서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고 make로 가서 한번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generate an access 토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make 아까 전에 연동한 거랑 똑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권한을 일단 처리합니다. 그래서 allow. 그럼 이렇게 토큰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다시 저희 시나리오 돌아와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브랜드 아이디 받으셨죠? 브랜드 아이디 보시면은 body 조회하신 데서 브랜드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아이디 조금 더 쉽게 받는 방법 없나요? 했을 때는 아까 캔바 디자인 가신 다음에 여기 URL 있죠? URL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템플릿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안에다 붙여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 텐데 그 디자인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테스트 디자인 강의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건데 아까 전에 세 가지가 필요했죠. 여기가 타이틀, 여기가 서브타이틀, 여기가 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저희 아까 타이틀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타이틀 추가, 그리고 서브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트를 입력할 거다. 그러면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식이 텍스트 형식이었어요. 현재 오토필에서 지원하는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그런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텍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는 텍스트로 타입이 지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고 여기다 타입을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타입이 텍스트고 텍스트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 형식에 들어갈 실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입니다. 여기는 서브 타이틀입니다. 날짜는 저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쓸게요. 2025년 5월 31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서밋 하시면 잡 아이디가 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화면을 두시고 새 창에서 Get Design Autofill 잡을 열어줍니다. 새 창을 여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브라우저 새 창이 됩니다. 혹은 이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창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제일 아래로 가서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액세스 토큰은 기존에 만든 게 있어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아이디 있죠. 아이디를 복사하시고 잡 아이디를 넣고 서밋 하시면 뭔가 된 것 같죠? 석세스 성공했다. 그 URL 있습니다. URL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새 창에 열어보면은 자, 저희가 만든 템플릿에 텍스트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여러 장의 데이터도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메이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활용했던 캔바 이 모듈 메이컨 API 콜을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 시나리오에서도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떴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변수가 매핑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자, 다시 API로 돌아옵니다. 자, API로 돌아와서 Create Design Autofill 잡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위에 가시면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여기 버전 1 슬래시 있는 이 부분 앞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래서 오토필을 할 건데 메서드는 포스트다. 보시면은 포스트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조금 복잡해요.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 그러니까 템플릿 아이디도 넣었죠. 그리고 데이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이틀은 뭐다, 서브타이틀은 뭐다, 어떤 건 뭐다,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타이틀, 디자인의 제목. 그런데 이 부분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준다면은 맥스 값 255 캐릭터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샘플이 있어요. 보통 이런 다양한 코드로 어떻게 API를 호출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컬 있는 이 부분을 맞춰서 보통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복잡하지 않나요?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제이슨을 복사합니다. 이 데이터를 복사하고 저희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클로드한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놓고 한글로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에 나는 타이틀 텍스트 형식, 서브타이틀, 그리고 또 다 텍스트 형식이죠. 텍스트 형식, 베이트 텍스트 형식, 이렇게 세 가지 변수만 필요해. 위 제이슨 예시를 변경해서 보여줘.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데이터에는 타이틀인데 타입이 텍스트인 게 텍스트가 메인 제목, 서브타이틀이 타입이 텍스트인 거 텍스트가 부제목, 그리고 데이트가 타입이 텍스트인데 텍스트가 2025년 5월 31일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바디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 저장을 하시고 실행 하면은 에러가 났네요. 이 URL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URL은 위에서 다시 복사해 옵니다. 아까 포스트에 버전 1 부분만 복사를 해서 넣고 메서드는 포스트 저장 실행 하면은 템플릿 아이디가 틀렸네요. 그러면은 저희 템플릿 아이디가 아까 전에 뭐였죠?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 옵니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템플릿 아이디 변경 타이틀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API 연동을 테스트 하시고 조금씩 개선시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행. 자, 정상적으로 됐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웃풋에 바디 그리고 잡 아이디가 주어졌고 스테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듈을 완성하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API가 get design autofill 잡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utofill에 get인데 잡 아이디만 주면 되네요. 돌아와서 autofill에 슬래시를 하고 자동 완성이 돼서 슬래시 두 개를 한 다음에 하나를 지우시면 편해요. 잡에 잡 아이디 이렇게 합니다. 메서드는 get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웁니다. 그리고 저장 그렇게 해서 요것만 일단 실행해 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실행된 거에서 클릭을 하시고 바디 잡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 만드신 모듈을 우클릭 그리고 run this module only 변수를 입력할 거예요. 붙여넣기 실행 하시면 실행됐죠. 바디 잡 석세스 리절트에 디자인이 정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여기서 완성되었다. 여기서 복사하기 불편하시면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버튼 클릭하시고 아웃풋 번들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하셔서 새 창에서 열면 이렇게 메인 제목, 부제목, 날짜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라서 저희는 타이틀은 어쩌고 서브타이틀은 어쩌고 데이터는 있는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수가 많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이슨 모듈입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이슨을 하신 다음에 create JSON 그리고 이 친구도 제일 앞에 둡니다. 줄 맞추시고 제이슨을 클릭하고 여기서 add 버튼이 있어요. add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에서 generate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쓰셨던 거 바디에 있던 거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generate 클릭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형식을 씁니다. 강의용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이슨으로 하나하나 입력했던 부분이 어떠한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 폼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여기는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 그리고 데이터의 네임 타입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이 캔바 API 사이트에서 제일 아래에 보셨던 화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랑 데이터를 저희가 각각 입력했단 말이죠. 그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가 뭐였더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캔바로 돌아와서 처음 시나리오에서 아이디를 복사해서 놓고 그리고 강의 테스트 쉽게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가 있죠. 그래서 굳이 어렵게 제이슨을 만들지 마시고 이런 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타입은 저희가 전부 다 텍스트로 통일했기 때문에 타입은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 모두 텍스트를 넣으시고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서는 제이슨 활용 테스트 서브타이틀도 같이 날짜는 2025년 5월 31일 뭐 이렇게 31일 하시고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전에 오토필을 할 때 포스트 바디 이게 좀 관리가 불편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지우고
JSON 스트링 뜰 거예요. 요거 이 친구가 준 결과값 저장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부분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우클릭 run this module only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 온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줄 맞추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요청한 다음에 바로 결과값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아래다가 슬립 해서 슬립 모드를 넣어줍니다. 아이고, UI가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작업을 요청하고 일단 저희는 10초 기다려 볼게요. 10초.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를 입력한 값을 오토필로 전달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그 슬립 10초 기다린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줄 마치고 실행 하시면 JSON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오토필 잡이 시작됐습니다. in progress. 그리고 10초 기다렸고 마지막에서 작업이 success 된 걸 보실 수 있고, result에서 디자인 클릭하시고 URL 이 부분은 여기 위에 클릭하시고 아웃풋 하신 다음에 URL 복사하시고 화면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JSON 활용 테스트 날짜 정상적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블렌드 템플릿을 가지고 오는 시나리오, 그리고 자동으로 오토필을 활용해서 블렌드 템플릿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것까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SON 모듈을 왜 활용했을까요?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우선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장, 그리고 아까 저희 템플릿 아이디 저장.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템플릿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 예를 들어서 서브타이틀이 두 줄로 되는 거, 두 줄, 이렇게 줄 바꿈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JSON 이 모듈이 없다면은 여기다 이렇게 시도를 하실 거란 말이죠. 서브타이틀에 부제목 스페이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언링크해서 실행. 바로 에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set variable 해서 여기다가 subtitle 하신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합니다. 저장. 그리고 이 변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서브타이틀 클릭 하시고 연링크 하신 다음에 실행. 또 에러가 나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JSON 결과, JSON 스트링을 매핑하시고 저장 하신 다음에 줄 바꿈을 한번 해볼게요. JSON 활용 테스트 줄 바꾼 게 3개 있어요. 실행. 에러가 안 나죠? 에러가 안 납니다. JSON은 기본적으로 줄 바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줄 바꿈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매핑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언링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용을 넣을 때 서브타이틀에서 리플레이스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슬래시 자동 완성 기능이 조금 불편한데 여기서 리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바꾸겠다 해서 여기서 뉴라인을 역/n으로 바꾸겠다, 이런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전부 다 내장되어 있는 게 create JSON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이 잘 완성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 아이디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서 이번만 열어볼게요. Run this module only. 아이고, 요거는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결하시고 Run this module only. 아이디 입력하시고 결과 보시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를 가볼게요. Save change. 아까 아이디를 가지고 와볼게요. Success한 부분에서 디테일. 그 아까 전에 실행했던 거 있죠? 여기서 바디에 잡에 아이디가 있네요. 이거 복사해서 다시 뒤로 다이어그램 에디트, 그리고 여기서 잡 아이디 있죠? 이것만 실행해서 run this module에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오케이. 에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다시 run this module only 붙여넣었죠. 근데 제일 앞에 보시면 스페이스가 있어요. 지우시고 오케이. 보시면은 바디에 잡이 정상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한번 결과도 봅시다. 아웃풋 가신 다음에 URL https부터 복사해서 새 창에서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줄바꿈도 잘 된 거 보이시죠? 이걸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시려면 이 블럭을 위치를 처음 디자인을 잘 잡으신 다음에 이 줄바꿈도 고려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 두시거나, 아니면 줄바꿈이 항상 있다 하시면 템플릿 자체를 이렇게 블럭이 뉴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잡아 주시면은 조금 더 위치가 원하시는 곳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도 맞추고, 그리고 일단 슬리브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입력값만 아이디, 타이틀 등등 입력만 하시면은 슬라이드 메인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이 데이터를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캔바에서 엑스포트 디자인. 이 엑스포트 디자인 하시면 뭐가 되냐면, 이 만드셨던 이 슬라이드를 쉐어에서 보통은 화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PDF로 만들 거냐, 영상으로 만들 거냐, 이미지인 PNG로 만들 거냐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이크에서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넥션에서 다시 아까 전에 설정하셨던 커넥션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업데이트 커넥션 퍼미션. 왜냐면 저희는 4가지 권한만 줬기 때문에 이 엑스포트 디자인하는 권한을 추가로 여기다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드셨던 커넥션을 선택하시고 Continue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다시 Allow. 그러면은 기존 커넥션에 권한이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더 아이디. 폴더 아이디는 뭐냐면 이 캔바가 만든 디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선택해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폴더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루트, 제일 처음 짝대기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 디자인 아이디는 저희가 여기 석세스 됐을 때, 디자인이 완성되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핑을 합니다. 디자인 아이디는 잡 아이디랑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잡에서 리절트, 결과, 디자인 보시면 아이디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슬래시 디자인 치시면 뭐가 보이죠? 2번에 잡, 리절트, 디자인, 아이디 클릭합니다. 그리고 포맷은 뭘로 할 거냐? 이미지로 해볼게요. PNG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설정이 됩니다. 그 페이지가 많으시면은 페이지로 됩니다. 1페이지만 할 거냐? 아니면 1에서 2페이지, 1이랑 3페이지, 혹은 1에서 3페이지. 각각 할 때는 콤마로 분리하시고, 전체를 하실 때는 비워두시고, 레인지 1에서 5페이지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저는 일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워두고 하나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라이브 하셔서 업로드라고 하시면 나오겠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파일.
메이크에서 그리고 제 계정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권한이 제대로 있다면 뜰 거예요. 그래서 Select from List 해서 단계적으로 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스쿨 커뮤니티, 그래서 저는 강의 자료 활용편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폴더를 선택하시고 엑스포트 디자인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세이브,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 부분은 저장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세이브 하나 더 떴네요. 다시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엑스포트 디자인은 파일 이름이 없습니다. 파일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임시 붙여 봅시다. image.png. 아니면 조금 더 만들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 좋으니까 좀 지우시고 여기 별표 모양 있죠, 반짝이 두 번째 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짜 YYYY MMDD 그 다음에 시간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되면 년, 월, 일, 다시 시, 분, 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짜셔도 되는데 이런 거 간단히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format date에서 현재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겠다, apply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언더스코어 짝대기 하나, 그리고 image.png라고 써봅시다. 저장. 그리고 줄을 맞추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미지 요청이 됐고 10초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하겠죠. 보통 10초면 되는 것 같아요. 석세스. 그리고 추출되었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 구글 드라이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완성되어서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활용 테스트, 그리고 날짜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썸네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벤트를 이제 탈리 폼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연동하시면은 탈리 폼에서 내가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드실 수 있겠죠. 여기 구조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add를 하시고 set multiple variable이라고 있어요. multiple variable 툴스에 set multiple variable 다양한 변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시면 조금 더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 그래서 제목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입니다. 그 날짜는 2025년 5월 31일입니다. 혹은 6월달로 해볼까요? 6월 5일 저장. 이렇게 하시고 줄 맞춘 다음에 이 친구가 열기가 무섭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매핑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여기서 온다, 여기서 서브타이틀이 온다, 데이트는 여기서 온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친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만 바꾸면 되죠. 얘에서 타이틀, 서브타이틀, 데이트 입력하시면 실행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바 디자인 완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장이 되었고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미지가 하나 더 왔죠. 열어보시면 제목, 소제목, 6월 5일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활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 시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구글 시트가 있고 이런 리포트 형식의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단 구글 시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의 템플릿. 그래서 제가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죠. make custom app
기초 과정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어요. 타이틀은 똑같고 섭 타이틀은 다르다고 해봅시다. 환영 인사. 일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5주차. 그리고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해도 되지만 일단은 캔바에서 텍스트 타입이었기 때문에 형 변환을 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매핑한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텍스트 합시다. 2025년 5월 30일 이렇게 합니다. 날짜를 변경합시다. 5월 31일 여기서는 6월 1일 그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는 6월 2일 그리고 6월 3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든 결과를 구글 드라이버에 하나씩 저장해보는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있는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플러스를 하시고 시트, 구글 시트 준비하신 다음에 서치로를 클릭합니다. 서치로. 그리고 여기서 이동을 하시고 파일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엑셀 아이디는 구글 시트 아이디는 이 주소에서 여기 긴 문자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뒤에 에디트는 빼고 여기 앞에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매핑을 하셔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시트는 보통 시트 1 기본값 쓰시죠. 시트 1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헤더 저희는 여기 데이터에서 헤더가 있기 때문에 헤더는 yes. 그 검색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세이브 실행 하시면은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5주차가 있죠. 요걸 이제 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타이틀은 뭘까요? 타이틀. 서브타이틀은 뭘까요? 서브타이틀. 데이트는 뭘까요? 데이트. 해서 저장. 그리고 줄 맞춤 하시면은 실행을 하면은 구글 시트에 있는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10초를 기다렸다가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을 엑스포트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줄 맞춤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10초 기다리는 모듈이 있어서 작업이 조금 느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UI랑은 다르게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생성은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API에서. 그래서 디자인을 템플릿에 맞춰서 데이터랑 템플릿을 한 쌍으로 보시고 각각의 디자인, 즉 5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번째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최적화하는 부분을 완성시킨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슬립, 이게 좀 비효율적이죠. 이게 10초, 20초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병렬 처리도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5개 가지고 와서 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 병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많이 병렬 처리하시면 API가 거절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API 활용하기 해서 분당 10회예요. 분당 10회 1분당 10개입니다. 그럼 10개 이상을 한 번에 요청하시면은 API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일단 10개까지만 조회를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병렬 처리하는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가 진행됐고 5번째 엑스포트 하고 있네요. 구글 드라이브에 와서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커스텀 기초 과정 2기 이렇게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삑사리가 났네요. 여기 3주차가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폰트 사이즈나 혹은 여기 위치 같은 걸 조금 고려를 하셔서 디자인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일단 데이터 매핑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최적화하는 부분, 이 부분부터 넘어가 봅시다. 지금은 그냥 무식하게 기다린단 말이죠. 쉽죠. 그런데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만들고
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는 거예요. 10초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매 1초마다 확인을 해서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이 석세스가 되었으면 바로 엑스포트하고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줘 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슬립이 있었죠. 일단 슬립을 1초로 맞출게요. 1초.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이 친구를 실행할 겁니다. 실행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가 계속 도는데 여기서 엑스포트 할 때는 언제만 한다? 클릭을 해서 셋 필터. 이럴 때 필요한 친구가 필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시고 잡에서 스테터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2번 친구의 잡의 스테터스. 조금 찾기 어렵다. 슬래시 하시고 스테터스 하시면 작업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2번 친구의 바디의 잡 스테터스 클릭합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해서 이 친구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이 친구가 움직였다면 제대로 매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success라고 해봅시다. success 맞나요? 복사해서 붙여놓을까요? 그냥 success. 자,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 디자인을 만들고 1초 쉬었다가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 success가 됐으면 넘어가고 success가 되지 않았으면 일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저희가 아까 10초 쉬었으니까 최대 10번 확인한다고 해봅시다. 플로우에 가신 다음에 혹은 플러스 누르시고 리핏, 그럼 플로우 컨트롤러 갈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동그라미. 리피터를 슬립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리피터한테 리핏 10번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10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이 부분을 10번 반복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10번 작업을 하는데 일단 1초 잡니다. 작업을 요청하고 1초 잤다가 너 작업 다 됐니? 다 안 됐어. 그럼 뒤로 안 가겠죠? 다시 1초 잤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 됐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10번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작업이 다 되었으면은 가고 종료를 해야겠죠.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라우터를 넣었습니다. 라우터를 여기다 넣으세요. 가운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은 여기서 우클릭 에더 라우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가 여기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만들어 줄게요. 필터를 복사해서 필터 저장, 값도 붙여넣기, 저장. 이 친구는 필터를 줘줍니다. X마크, 세이브, 줄 맞추기.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여기서 플러스 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강제 종료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 종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HTTP를 하셔서 make a request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HTTP에 make a request.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HTTPS에 그 URL을 이런 식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면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HTTP 요청을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URL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실패를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커밋을 통해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에러 핸들러, 그리고 여기서 커밋 하시면은 시나리오가 종료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피터에서 10번 반복을 합니다. 1초마다 칸바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 다 됐어? 너 다 됐어? 너 다 됐어? 1초마다 다 됐으면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강제적으로 에러를 발생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닫으신 다음에 여기다 다시 추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아웃풋 시나리오에 리턴 아웃풋 요걸 닫아주시면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하고 여기도 필터가 있어야겠죠. 필터를 여기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두시고 엑스포트 하시고 일로 와서 저장. 그러면 똑같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석세스 여기다 석세스 쓰신 다음에 저장. 그리고 줄맞춤. 이렇게 되면은 10번 반복하다가 석세스가 됐으면 시나리오를 종료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올게요. 여러 개 할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리미트 1 저장 그리고 실행. 자 이제 보시면은 아까랑 다른 게 있죠. 여기서 매 1초마다 확인합니다. 4초 만에 끝났죠. 4번 확인하고 바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이 끝났고 종료가 됐죠. 이 친구는 10번 반복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바로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새 고침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처리가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두시고 이제 구글 시트랑 구글 시트를 조회하는 기능 하나 그리고 이 뒷부분 하나 2개 분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 인풋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인풋 아래에서 저장 버튼 우측에 있는 인풋 클릭하시고 여기서 매핑합니다. 타이틀 아까 전에 set multiple variable 세팅하신 거 있죠. 그거를 여기서 하나씩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 sub타이틀 그리고 add에서 date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set multiple variable에 매핑이 깨져 있어서 여기다가 하셔도 됩니다. 타이틀, sub타이틀, date, 저장. 이렇게 하시면 뭐냐면 이 시나리오에서 변수가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다른 친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엑셀 파일에 있는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 시나리오를 실행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실행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는 하나로 저장을 하고 이 친구를 밖에서 이 친구가 실행할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하는데 run 시나리오를 on demand로 바꿔둡니다. 세이브.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타이틀과 서브타이틀과 데이터를 주면은 항상 일정한 양식, 이런 양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복사를 해서 새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 트리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시나리오끼리 모듈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시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add 시나리오 이렇게 시나리오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call a sub 시나리오 이 친구가 아까 그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저장 뒤로 가고 그럼 이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었고 여기서 시나리오에서 찾습니다. 캔바 오토필 기능 이거였죠? 오토필 기능 숫자는 200에 111114개인 친구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이디도 있죠. 이 시나리오가 뭔지 궁금하다 프리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시나리오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이제 타이틀은 뭐냐 A, 타이틀 B, 타이틀 C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Wait for sub scenario output이 있어요. 여기서 yes로 선택하시면은 아까랑 다른 건 없어요.
이 친구가 한 번 실행하고 기다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 끝나면 두 번째 거 실행하고 세 번째 거 실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일단 리밋을 아까 전에 저장했기 때문에 지우고 줄을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는 병렬 처리 조금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5번 실행하자 NO 라고 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오토필 기능에 다이어그램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currently running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두시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혹은 좌측 하단에 run once. 자, 빠르게 1, 2, 3, 4, 5 실행됐어요. 돌아오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프로세스가 5개가 동시에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디자인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모양 있는 거는 현재 시나리오가 보인, 현재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표시된 거예요. 벌써 작업이 끝났죠? 드라이브에 오시면은 새로 고침하시면 5개 이미지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까 전에 하나씩 처리하시는 것보다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훨씬 더 데이터를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창 10초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확인을 하면서 처리가 끝나면은 바로 엑스포트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병렬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슬립하는 부분도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자마자 엑스포트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캔바에 있는 템플릿 기능 그리고 썸네일 자동화 하실 수 있는 그런 API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CSV 파일이나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다양한 자동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메일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뭔가 맞춤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바로 전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전자책 커버 같은 것도 대량으로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고, 요 저장한 이미지를 유튜브나 SNS 소셜 네트워크 사용하시면은 자동화된 그런 포스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캔바로 영상 자동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고 가면은 우선 캔바 API는 다양한 걸 지원한다. 그리고 모듈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는 제일 아래 메이컨 API 코드를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API를 조금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작업을 요청하고 작업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슬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때는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호출하는 Call a Sub 시나리오 구성을 하시면은 대량의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되게 유용한 팁들 많이 공유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은 캔바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병렬 처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캔바 영상 자동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메이크 기술 파트너 푸르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king dreams.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